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4세기에서 16세기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는 고려와 중국 원나라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1314년에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인 영경에 독서당인 만권당을 설치합니다. 원나라 말기 1351년 백령교를 중심으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원에 대항하자 원은 홍건적을 진압하기 시작하고 쫓기던 홍건적은 1359년에 고려도 침공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홍건적은 남쪽에서 세력을 키워 원나라를 약화시키고 홍건적의 주원장은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1363년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몰래 가져왔으며 1377년에는 불교서적인 직지심경을 인쇄하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1388년에는 우왕이 우군도 통사인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하였으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고려를 멸망시키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일본의 아시카가는 1338년 교토에서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고 무로마치 막부는 1537년까지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369년에 이슬람 수니파를 믿는 몽골족의 후손들이 티무르 왕조를 세우고 후에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의 티무르 제국과 인도의 무굴 제국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기에 서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02년 프랑스의 왕 필립 4세는 교황과의 분쟁 시 필요했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귀족,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 평민, 세 신분의 대표자가 모여 중요의제를 결정하는 삼부회를 소집하였는데 이는 18세기까지 존재하였던 신분제 의회였습니다. 이렇게 필립 4세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대립한 시기에 삼부회를 소집하여 지지를 받았으며 교황에게 도전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패배 직후 사망하였고 이후 프랑스인이 교황직을 계승하면서 1302년부터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에 두게 되었는데 이처럼 교황들이 아비뇽에 거주했던 약 70년의 기간을 가리켜 아비뇽 유스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교황의 세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테저넷가와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가 사이에 프랑스 왕이 계승 문제와 프랑스 영토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백년 전쟁입니다. 이로 인해 이 전쟁에 참여한 봉건 귀족의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1347년에 유럽에서 쥐의 페스트균으로 인한 흑사병이 유행하여 엄청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손을 자주 씻어서 그런지 다른 민족에 비해 잘 죽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소문이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크게 달하였습니다. 아비뇽 유수 후 교황청은 아비뇽과 로마의 두 개의 합법적인 교황청과 교황이 존재하며 서로 인사권을 남발하며 서유럽은 대혼란이 시작되는데 이로 인해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났으며 이는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해결되고 교황권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1381년 영국에서는 흑사병과 백년 전쟁 후 높은 세금과 지방 통치의 불안정화로 인해 대규모 밀란인 와트 테일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1397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룬다는 칼마르 동맹이 성립되며 유럽 최대의 왕국이 성립됩니다. 15세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15세기 초기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제도를 만들었고 군역 등 징벌을 위해 인구를 파악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으며 금속활자를 펴내고 인쇄를 하는 주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418년에는 4대 임금인 세종이 즉위하여 집현전을 설치하고
1446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인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문종이 병약하여 죽고 어린 아들 단종이 즉위한 후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동생인 안평대군 단종을 죽인 후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종을 옹호하는 사육신, 생육신도 등장하게 됩니다. 1469년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에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1498년에는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이 설치되는데 이는 곡물이 흔할 때는 나라가 높은 값으로 사들이고 흉년일 때에는 낮은 값으로 팔아 물가를 조절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조정에는 살인파와 훈구파가 대립하게 되는데 훈구파는 성종실록 편찬의 원고가 된 사초 중에 조이제문의 불충함을 명분으로 하여 연산군의 지원 속에 무오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조이제문은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종직이 지은 제사문으로 항우에게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회왕, 즉 초의제를 추모하는 글로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빗대서 지은 글입니다. 중국은 명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정화가 영락제의 명을 받아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하였습니다. 1433년에는 명과 일본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1453년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고 1467년 일본은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15세기 서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뇽 유수 이후 교황이 3명이 되는 등 분열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새 교황을 모두 폐위할 것을 의결하고 새 교황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하며 교회 분열을 끝내게 됩니다. 이 공의회의 결정을 교황도 따라야 하며 교황의 힘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 한참일 때 1429년 잔다르크는 전쟁에 참여해 영국군을 격파하게 되고 이후 프랑스에서 애국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1445년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3세기에 금속활자인 상정고 금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455년부터 1485년까지 붉은 장미를 표시로 삼은 랭커스터 왕가와 흰 장미를 표시로 삼은 요크 왕가 사이의 왕위 쟁탈전인 장미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투의 과정에서 많은 제후와 기사가 몰락하고 튜더 왕조 헨리 7세에 의해 잉글랜드의 절대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1479년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병을 하며 에스파냐 왕국이 수립됩니다. 이때 아라곤 왕국 지역의 카탈루냐가 통일을 반대하며 지금까지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바르셀로나 지역에 있는데 카스티아와 카탈루냐가 축구를 하게 되면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입니다. 1487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모스크바 대공국이 건설되는데 현재 러시아의 직접적인 전신입니다. 15세기 후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쟁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하는 시대인데 이탈리아인인 컬럼버스가 스페인 왕국의 후원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1498년에는 포르투갈인 바스코다가마가 희망봉 발견에 이어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16세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전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연산군이 1504년 어머니인 패비윤 씨에 대한 보복과 왕권 강화를 위해 갑자사화를 일으키며 연산군이 패비윤 씨의 복위를 추진하면서 성종 때 패비를 찬성한 훈구 원로 세력이 대부분 숙청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정변은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의 이복 동생인 정종이 반정군인 훈구파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며 훈구 세력이 다시 복권된 사건입니다. 1510년에는 삼포회란이 발생하는데 부산포, 제포, 연포에 거주하고 있던 외인들이 쓰시마섬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외변인데 조선에 의해 제압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519년에는 훈구파와 신진 사람들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중종의 주도로 남곤, 심정, 홍경주, 김전 등이 조광조, 김식 등 신진사림의 핵심 인물들을 몰아내어 죽이거나 귀양 보내게 된 기묘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545년에는 을사사화가 발생하는데, 을사사화는 왕실의 외척인 대윤 유님과 소윤 윤원영의 반목으로 소윤이 대윤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연산군 이래의 큰 옥사는 이 사화가 마지막이 되었으나 을사사화로 인해 모후 및 외척이 정권을 전횡하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사화에서 일어난 당파의 분파는 후기 당쟁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훈구가 전 정권을 장악하고 사림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축소되게 됩니다. 중동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1502년에 현재 이란 역사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사파비 왕조가 수립되어 1736년까지 이어집니다. 인도 지역에서는 티무르 제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굴 제국이 수립되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초에 일어나서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 지역을 지배하였던 데 잉카 제국이 1534년에 스페인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6세기 서양에서는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1527년 독일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1536년 프랑스 칼뱅에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1519년에는 포르투갈 태생의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남미, 인도로의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그 영향의 결과입니다. 영국에서는 1534년 종교개혁의 결과로 영국 국교회가 수립됩니다. 성교회라고도 불립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교황의 권력을 배격하고 중앙집권을 확립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와 함께 교황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민족의식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1534년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탈리아 트리엔트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는데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 교리와 체계를 재정비하며 가톨릭의 내부 개혁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16세기 후반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1554년에 국경 변방의 일에 대비하는 비변사를 설치하였습니다. 1555년 명종 10년에 일본 왜구들이 전남 해안을 침입한 을묘해변이 일어났습니다. 1559년에서 1562년에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데 신분에 따른 억압과 권세가들의 경제적 침탈의 분노에 수탈당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어난 농민의 난입니다. 임꺽정의 난은 홍길동, 장길상과 함께 신분의 방을 외친 조선시대 3대 의적이라고도 불립니다. 1590년에 일본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1592년에 조선을 침공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597년에 2차 침입인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명한 전투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61년 이지함이 토정비결을 저술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1560년 일조편법을 실시하며 세제를 정비합니다. 특히 이렇게 정비된 세제를 통해 재정이 풍요롭게 되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군대, 은화, 식량 등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6세기 후반 서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55년 독일의 아우구스 부르크와이가 일어나는데 이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와 프로테스탄트 제후 간의 강화입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것으로 각 지방의 제후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였으나 개인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고 지방의 군주 제후의 선택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 영주제의 승리로
개인에 대한 종교적 관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신앙으로 제국을 통일하려던 카를 5세는 정책을 포기한 채 은퇴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지방 영주들이 세속 권력만이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 갖게 됨으로써 황제에 대항할 동기가 감소되었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칼뱅파는 아직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17세기에 인정받습니다. 1562년에는 구교도 세력이 프랑스의 신교도인 위그노를 탄압하다가 종교전쟁인 위그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1598년 앙리 4세가 위그노들에게 조건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가톨릭교도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낭트 칙령을 선포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칙령은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폐지됩니다. 1565년에는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1566년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1581년에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6세기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세계 교역과 항로의 개척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과 해적행위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노예무역 선단을 이용한 해적 경제로 영국이 많은 이득을 얻을 때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영국 노예무역 선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1588년 칼레해전이 일어나며 영국은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파냐는 국력이 쇠퇴하였고 영국은 반대로 대영제국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7세기 이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